네, 안녕하세요. 무속기술 태일보신경, 이제 그 태일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펀딩 준비를 하고 기획을 했던 3기 가해입니다. 그 십자천경 영패를 그 이전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창작자이기도 하고, 이제 이전에 이제 그 십자천경 영패 관련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과도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이 태일경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가장 큰 연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제가 그 십자천경 영패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영패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 본尊이 구청원 내성 보화천尊입니다. 이 구청원 내성 보화천尊은 원래 도교의 내부의 신령이신데 이 분에 대한 어떤 신앙심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 무속판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속업계에. 그래서 이 무속 쪽에서는 크게 우리가 그 안중구 성굿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안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 송경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문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염송을 하면서 인제 진행을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리추얼 그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할 때 여러 가지 경문들이 인제 사용이 됩니다. 그중에 이 옥추경이라는 경문이 인제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옥추경은 그 조선 시대 때까지만 해도 옥추경은 그 불경 그러니까 사찰에서 인제 많이 인제 염송이 됐던 경전 중 하나였어요. 불경처럼 인제 불경은 아니지만 이제 왜냐면은 인제 그 고연사본이라든가 안심사본이라든가 이 옥주경 판본들이 전부 다 사찰에서 발견이 되었지 민간에서 발견되는 부분들은 좀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승이 되어 내려오던 것이 인제 세간에 인제 전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인제 세간에 그 옥추경이 인제 널리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국내 무속은 이 불교랑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무속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교의 기복 신앙들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제 이 그 무속에서의 그 안중굿 중심으로 하는 법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인제 그 성굿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인제 무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약간 지역 특색의 어떤 그 무속판 그런 것과도 유관하기 때문에요. 뭐 인제 황해도랑 이북 지역 굿을 인제 성굿 중심으로 한다고 하고 인제 충청도 굿을 안중굿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무속이라고 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신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주도 자체의 그 토속 설화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궁풀이 같은 것들이 인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무가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무가가 일정한 어떤 정형화된 경문 형태를 띠는 것이 인제 무속 경문입니다.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전해지는 것이 이제 안중굿에서 하는 것이고요. 성굿에서도 우리가 고장을 치고 여러 가지 악기 인제 사물을 다루잖아요. 그것처럼 안중굿에서도 사물을 다룹니다. 다만 주로 다루는 거는 고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북 하나만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거 위주로 인제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거 이외에 인제 뭐 꽹과리를 뭐 추가로 다룬다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전성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경문을 외울 때 예전 분들은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인제 배우고 실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 중 하나가 옛날 분들은 이 우리가 보통 인제 묵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제 글을 읽을 때 십자천경 영패라는 것이 발음을 하지 않고도 그냥 속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옛날 분들은 이걸 하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늘 천 따지 거무령들은 뭐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서당에서 보면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발성을 내야지만 읽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문조차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손으로 태상왕천상 왕치세 그런 것들에 태상왈 황천생아 왕지대와 이를 조화사신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제 계속 읽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특정 음률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 음률들이 하나의 이 어떤 하나의 사원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구조가 이루어져서 말을 하다 보면은 지쳐요. 랩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음률을 타게 되고 그 음률을 기반으로 어떤 그 고정 같은 것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태상활 홍천생아 황제제야 이를주와 성신녀 제성과 사명녀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그 음률 같은 것들을 하면서 했던 것들이 그 북을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이거를 기반으로 충청도 지역에서는 그 서리설경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신이나 그런 것들을 좀 특별하게 좀 보셨었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그 위필신 실제 신상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태화나 그런 것들을 두기보다는 이 종이
종이 바수기, 이제 종이 오리기죠. 인제 그런 것들을 해서 인제 종이에다가 어떤 신의를 적는 거 이외에도 그 종이를 특정 모양으로 오려 가지고 그것들을 인제 신을 대신하는, 이것들을 인제 신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인제 일본에서는 이걸 어신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는 높이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높은 존재를 존칭하는 의미에서 어를 붙여서 그 어신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신의 몸, 현실에서의 몸,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신체들, 그런 구조로 해서 거기에 맞는 경문들, 이런 것들을 독경화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그 어 1810 년도에 종리경책이라는 문헌이 이 안중근 법사들이 하시는, 그 송경 법사들이 하시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에요. 남아 있는 판본 중에서요. 그 무속 경문이라고 되어지는. 그런데 여기에는 태을경이 없고요. 옥추경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이 안중근 쪽에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구한말 이후에, 그러니까 조선 후기, 예, 조선 후기 이후에 인제 실학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외부 인제 외세의 그 외부의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이,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방대한 지식 교류와, 그리고 인제 그 임진왜란 이후에 뭐 병자론도 거치고 나라가 인제 여러 가지 혼란기를 거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인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그 기간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국가에서 인제 이야기하는 유교 중심의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느슨해진 부분들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인제 소특서로 인제 치부되면서 이 궁중에서 그 어떤 의례용 경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제 얘기가 되어지는 것들도 인제 민간에 유출이 됐던 걸로 인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추경도 그중 하나로 인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청기대오라든가, 아니면 청기대오 같은 경우도 원래 궁중에서 인제 조선시대 때 음양가 중에 잡과, 잡과 중 음양과, 거기에서 인제 그 관상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인제 그 청기 같은 것들을 택일, 좋은 길이를 잡고 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을 전담해 가지고 만든 직책이 있었거든요. 그 직책에 응시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 이 응시 과목 교재, 그런 것 중 하나가 그 청기대오였습니다. 옥추경도 인제 포함되어 있던 부분들도 있고, 뭐 청 인제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서적들이 있는데, 이 청기대오도 후대에는 민간에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의 여러 가지 그 중인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때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면은 이 청기대오를 기반으로 태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태기를 기반으로 어떤 수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인제 중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중부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문 이외에는 하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그때는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기도의 일정 특정 요소들만 이제 뽑아 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던 분들도 나오게 돼요. 그리고 어 요런 것들이 거의 그 조선 후기부터 해 가지고 이 대한제국 그때까지,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인제 유지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인제 민간에서 여러 법사들이나 술사들,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공부들로 정리되면서 발전을 했던 거죠. 그렇게 정리가 돼서 나온 그 공부 중 하나가 이제 태일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태일경에 대해서 수록되어 있는 이제 가장 유명한 서적 중 하나가 이 홍연징결이라는 서적이에요. 그리고 김은등갑 장신법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도 나옵니다. 이게 그 오래된 필사본들이 있기는 한데, 그 필사본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필사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경성출판사 그래 가지고 서울에서 그때 당시에 출간되어졌던 그러한 어떤 초판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홍연징결이나 아니면은 그 김은등갑 장신법 같은 경우에도 1930년 말고 뭐 2020 몇 년도 뭐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옥초부경 같은 경우에는 그 출간이 됐던 그 정식 외부의 어떤 정식 출판물로 그렇게 출간이 됐던 거는 옥추보경이라는 서적이에요. 이 옥추보경은 그 추정 최병도 선생에 의해 가지고 출간이 됐는데, 이게 1923 년인가? 아마 그때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확하게는 1924 년인가 그때 출간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1922 년인가 23 년도 그때 추정 선생이 서문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재미난 게 여기에서 인제 여러 가지 그런 뭐 인제 신주나 아니면 주문이나 경서 같은 것들이 인제 다양하게 인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추정 선생의 영향만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게 모르겠어요. 그 만복증결이라는 서적이 있는데 만복증결 같은 경우에는 출간된 게 1924 년, 23년 그때 판본이 있거든요. 예, 이것들은 뭐 그냥 뭐 조금만 이제 검색해 봐도 나올 정도의 그때 당시 판본인데 이 만복증결 안에도 옥추부경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 추정 선생이 설화국과는 그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청기대요상의 어떤 특정 태길들을 인제 취합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인제 점해 놓은 것들도 있고요.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러한 어떤 치료법 뭐 그런 것들 옛날 한방에서의 그 단방법 그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는 게 그 만복증결이라는 서적인데 이 만복증결에서도 그것들이 보여지는데 이게 추정 최변호 선생의 그 옥주부경을 책을 출간하자마자 그거를 바로 보고 그렇게 그 책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시일을 거의 1년 만에 했다라는 건데 1 년에서 몇 개월에서 1년 만에 했다라는 건데 이제 이 부분들이 '과연 그 추정 선생의 그 책 영향만으로 그렇게 됐을까?'라는 그 물음표가 좀 있어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유추를 해서 보게 된다면은 인제 좀 그 이전부터 원래 그 옥추봉행이나 그런 것들이 무속에서 그 안중굿 그 법사들이 성경 법사들이 인제 행해 오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문헌이나 그거는 제가 찾아보고 있어 가지고 쪼금 더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뭐 차후에 인제 그 관련된 뭐 펀딩이나 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 인제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인제 요 십사천경 영패나 이 옥추경 기반으로 무엇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태율경이나 이런 것들이 인제 구한말 그 송경 법사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는 이 송경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구한말에 이제 중심으로 인제 활동을 하셨던 즉 조선 후기부터 활동하셨던 여러 법사들이 행했던 그런 어떤 이 신통력을 얻기 위한 그런 공부였다라는 거죠. 그 공부 방편이었던 거고 그중 일환으로서 이 태열경을 소개를 해 드리게 된 것이고요. 이 태열경 같은 경우는 무속비술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이 무속비술 태열보신경 해 가지고 했는데 원래 명칭은 그 태열보신경이라기보다는 태열경으로 저는 배웠고 그렇게 인제 문헌에 전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신경은 후대에 인제 붙어진 걸로 보여요. 왜냐면 인제 장신법에는 따른 그 홍연징계라고 판본에도 태열경이라는 형태로 인제 많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제가 태열경 아직 책이 나오질 않아서 나오기 전에 이거는 인제 그 태율부 목간영패거든요. 요 태율부 영패인데 목패. 그래서 요거를 인제 좀 준비를 해서 아마 인제 펀딩 때 그 부분들이고 이제 책은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책에 보시면은 그 책에 수록되어 있는 원문이 출처가 어디였더라고요. 책에는 기록해 놨어요. 민속 여하튼요. 거기 그쪽에서 출간되어진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인제 공개한 그 이 홍연징결 관련된 서적의 한 페이지를 인제 좀 캡처를 해 가지고 그 이미지를 해서 그 출처 밝히고 이제 아무래도 퍼블릭 그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책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데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번역을 해 놓은 것도 원문 번역을 좀 실어 놨고요. 제가 공부를 했던 제가 태열경을 처음 전수를 받았던 거는 정확하게는 2000 년도 가을쯤이었어요. 2000 년도 가을쯤에 태열경 공부를 경물에 인제 처음 그 기문동갑을 배우면서 인제 그 전수를 받았었고 그 이후에 여러 술객들을 과 교류를 하면서 다양한 태열경을 활용한 그런 법수들을 인제 좀 배울 수가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제 처음 저도 태열경을 수행을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였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때 나온 타일경 판본이 그 홍해진결에 나온 판본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 구조나 그런 것들이 좀 그 안에 인제 뭐 가령 인제 여제 성역이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인제 여성 역구라는 걸로 인제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나온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홍해진결상에 보면은 여제 성역인데 혹은 다른 판본에는 인제 여성 역구라고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항목이 실제 거기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가품 판본인데 뭐 그 이전부터 왜 1940 년도인가? 그때 여하튼 이제 그때 좀 그렇게 오래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확한 지금 연도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 구한말 때 이것들도 나왔던 건데 그 이전부터 그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제 제가 배웠던 내용들을 중심 그리고 홍연진결 판본에 나왔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그 해설이나 그런 부분들을 설해 놓은 것이고요. 이것들이 무속 비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인제 기본적인 수행 방편이 됩니다.
음 처음에 이 무속에서 원래는 그 신병이라고 해 가지고 이 신병을 앓고 자기가 어떤 그 영적인 재능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 무업을 관련돼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어느 정도 영적인 촉만 있어도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어떤 신통력을 그렇게 발휘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꽤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들이고 그거에 대한 기록들 문헌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뭐 그런 것들도 거의 심지어는 아직도 그 무가집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옛날에 이 국책 사업을 해 가지고 전통 문화 관련해 가지고 그 전국의 그 성경 목사사의 무가집 같은 것들 또는 인제 그 경문들 그런 것들을 인제 녹취해 가지고 나오는 사석들도 인제 논문이나 그런 것도 많거든요. 거기에 실제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자기는 원래 그냥 이런 신병이라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옆에 그 옆 근처 집에 사시는 분이 그 송경을 하셨다. 근데 그것들을 옆에서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자기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읽기 시작을 했고 읽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인제 그것들이 인제 여러 홍도 잘 맞고 인제 그러면서 인제 유효점도 되게 잘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이 송경도 하면서 인제 평상시에는 농사를 지시고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쌀을 이제 몇 대 받은 다음에 인제 그 의식을 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인터뷰집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 인터뷰를 하셨던 분들은 강원도 송경 그러니까 강원도 무가집 그 녹취한 거기에서 인제 봤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연구가 잘 되어 있고 그렇게 일반인들도 그렇게 많이 했었다라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되는. 뭐 그거 이외에도 뭐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게 되면서 그 신통력을 얻게 되시는 그런 분들도 나오게 되고요. 예 그렇게 그거를 기반으로 상담을 하셨다는 분도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태엘경도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전해지는 공부인데 이것이 제가 인제 그 김은누가 배우기 초창기 때 저희 스승님께 배우기 이전에 그러니까 스승님께 배우고 난 다음에도 인제 다른 인제 선생님께 배우면서 태엘경을 그때 처음 배웠거든요. 저희 스승님께 배우기보다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처음 접했을 때 음 그 약간의 그 기본적인 어떤 기본 경문 수행 그런 걸로 인제 태엘경을 처음 접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태활경을 그렇게 해서 접하고 공부를 했었을 때 그 이후에 이게 마치 입문으로 행하는 경문 수행법이었던 거죠. 요 태활경 자체가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무속 비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 이 태위경이 가장 기본으로 깔려 가지고 이거를 기반으로 다른 파생으로 여러 비술들을 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경문들을 읽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기본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서 배웠던 내용이 있거든요. 이 기본경에 부정경이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몇 가지 경들이 있고 우리 태일경도 그 기본경의 초반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그 나머지 경문들이 딱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부정경은 우리가 인제 삿됨을 정화가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그 삿됨을 물리친다 정화를 한다는 의미에서의 그 부정경이 행해지고 그다음에 인제 그 이 태일경 같은 경우에 보신경이라고 해서 그 술자를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경문 구조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 내가 이렇게 태상의 명령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온갖 신명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를 잘 지켜라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그 부분들 이전에 이 동선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동선에서 이 태일경을 하다 보면 천사성동이 내려와 가지고 그 선동과 결산을 맺고 그 선동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게 되면서 이 선동이 도교의 세계관으로 보면은 이 도교에 여러 가지 신명들이 계시고 여기 인제 술자가 있게 됩니다. 그 술자가 어떤 것들을 인제 도교 신명한테 이야기 인제 뭔가 소를 올릴 때 그냥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 소를 올려주는 어떤 매개체 중간에 이제 마치 헤르메스의 전령처럼 그렇게 해서 어떤 한 동자가 내려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동자를 진구동자라고 독일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무속에서도 인제 실제 여러 신명들이 있고 여기 그 이 법사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소통해 주는 그 몸주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도와주는 분이 이렇게 있게 돼요. 인제 그런 개념들의 세계관이 서로 이제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태일경에서의 그 동자라는 부분은 그러한 역할을 해 주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이 내려와서 인제 이러한 인간계의 것과 인제 영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서로 소통을 해 주면서 조율을 해 주고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는 즉 내가 어떤 구청이 있는데 구청에 서류를 접수를 하고 싶어요. 여기 민원실인 거죠.
민원실 직원을 통해서만 접수를 할 수 있지 내가 바로 다이렉트로 담당자한테 가 가지고 "이거 해 주세요."라고 안 되잖아요. 절차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민원실에 접수를 하는 행동 자체가 없으면 아예 접수가 안 되겠죠. 마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동자가 처음에 입문으로서 중요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그 우리가 원래 이 강신무, 세습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강신무, 세습무의 구분은요. 전통적인 무속 세계관의 구분이 아니라 무라야마 지준이라는 그때 그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의 촉탁을 받아 가지고 국내 여러 가지 그 민속 문화, 일본의 민속학이라고 아예 있거든요. 그것처럼 한국의 그 민속학에 대해서 인제 조사를 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마 처음 그거를 구분을 지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개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강신무, 세습무 그러한 개념은요. 원래 그러한 개념은 없었습니다, 명칭 자체는요. 하지만 그러한 어떤 이 구조나 그런 것들은 있긴 있었죠. 근데 그렇게 딱 잘라서 그렇게 해 놓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지정된 지는 한 100년 정도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구분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편의상 이 어 어릴 때부터 내가 수행이나 뭐나 다른 일이 신통에 관한 어떤 그 수행 방편을 통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닌 이 어릴 때부터 조상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집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받으신 분 뭐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에는 이런 분들은 인제 그 주상신이라는 분이 인제 오거든요. 그래서 조상님이 인제 준비가 되어지고 그래 명패를 받고 내려오신 조상님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없는 그냥 영적인 재능만 있고 촉만 있고 이런 분들이 어떤 특정 힘을 발휘를 하기 위해서 이 소통하는 그분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들이 그 태일경도 인제 그것 중 하나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요. 그래서 태일경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인제 그 결산을 맺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책에 수록을 할까 하다가 굉장히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단순하게 경문을 읽는다고 공식으로서 그렇게 구조는 안 돼 있거든요, 그것들이요. 여러 가지 그 기반되는 기초적인 수행 방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즉 저는 트레이닝이라고 표현합니다. 뭔가 거창한 도를 닦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뭐 도를 얻기 위한 뭐 그런 수도 방편이 아니라 그냥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즉 그 사람의 감각을 이 좀 더 확충시키고 일상적이지 않은 감각과 그러한 어떤 그 일상적이지 않은 감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들과 개체들과 소통하는 그런 감각, 센스 뭐 그런 것도 훈련시키기 위한 트레이닝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과거에는 이 수행법으로서 인제 전해지게 됐는데 이것들이 인제 좀 전통적인 수행책에서는 이거를 스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의미냐면은 원래 이렇게 있는데 디테일하게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당연하다라는 듯이 그냥 "이거 원래 알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들도 있고 다른 여러 구조로 인제 좀 이거를 좀 대체하는 부분들도 나오게 되고 이게 도제식전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부분들도 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떤 하나의 문헌으로 만든다?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일반화시키기 힘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쪼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인제 이 태열경 수행 방편이 아까 전에 굉장히 다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제 제가 처음 전수를 받았던 게 2000 년도 가을이기는 했지만 그건 처음 전수 받았던 시기고 지금까지 인제 내려오면서 다양한 이제 태열경 관련된 수법들을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중에서는 이 청산동자와 결세를 맺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예 단순한 독경을 통해서. 근데 그것도 인제 기본 구조나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즉 체험기나 그런 것들을 보면 제 관점입니다. 이것들이 올바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 관점에서의 주장입니다. 제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 천상 동자가 작동하는 어떤 기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어 이 방법도 괜찮겠구나. 이 방법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인제 정리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알려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제 이 경문 방편만으로도 하나의 공부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들을 정리한 것을 수록을 해 놓은 게 요번에 무속기술 태열 보신경 그 펀딩 서적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청산 동자와 결사를 맺는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 일정 기간 동안 태열경을 계속 꾸준히 수행을 하시다가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하시게 됐었을 때 그때는 인제 이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자격? 이런 그런 어떤 어 영적인 세계가 이 술자를 인식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요.
인식을 하게 됐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안 생기냐면 영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었어요. 영적인 작업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쪽 영적인 세계에 소통되는 어떠한 상징이나 그 체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나는 서식대로 다 만들었지만 민원실 안 고치고 나서 여기로 보내려고 하는데 안 보내지는 거예요. 우편을 그냥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냥 스팸 메일로 해 가지고 버려버리지. 이게 정식 절차를 안 거치니까요.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인제 이때는 인제 정식 절차를 거쳐서 접수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접수가 됐다고 반드시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인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들은 책에 수록해 놓고 여기에서 접수를 하고 나서 요 양식 몇 가지 양식들 그런 것들도 인제 무속 비술이라는 형태로 미속 비술 20 선으로 해 가지고 20 가지 형태의 예제로서 인제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태활경 수행 없이 바로 그걸 하신다? 모르겠어요 그건요. 뭐 스팸 메일을 보냈으나 어느 담당 공무원이 혹여나 궁금해서 열어봤을 수도 있잖아요. 모를 일이잖아요. 세상은 뭐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요. 될 수도 있죠. 근데 요 기본 구조 형식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법에서도 뭐 행정법이 있다면 행정 절차법이 있죠. 형사법이 있다면 형사소송법과 형사절차법이 있죠. 즉 소송을 걸 때 어떤 절차로 해야 한다라는 것처럼요. 행정 뭐 이렇게 민원서류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어떤 절차로 그것들을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것처럼. 근데 이 항상 절차법대로만 되질 않고 왜 행정법에 이제 묘한 구절이 있잖아요. 인제 그 담당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에 인제 더 이득이 되는 그 선에서는 그 공무원 재량으로 인제 하는 부분들이 쪼금씩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반드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제 절차들하는 게 좀 더 뭔가 이렇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구조는 갖추는 게 되겠죠. 그러한 입장에서 무속 비술도 이 태일경 수행을 거친 이후에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실제 그렇게 태일경 수행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인제 이 여러 요런 자료들을 어떤 요즘에는 뭐 웹툰, 웹소설 아니면 뭐 드라마 시나리오, 뭐 영화 시나리오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 작가분들께서 여러 가지 인제 그 레퍼런스를 삼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그 창작 소재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하나의 어떤 그 예시, 단초, 창작 자료 뭐 그런 것들 기반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무속비술 20선을 인제 좀 구분 없이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인제 '이런 것도 넣어도 될까 과연?'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던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넣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진 게 인제 그 무속비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 무속비술에 대해서 좀 제가 원래 한 좀 너무 쪼금 뭐랄까요? 자극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그런 내용들도 처음에는 인제 쪼금 했었는데 이거는 쪼금 좀 거시기해. 그래 가지고 좀 그려. 그래서 이거 좀 빼놓고 이렇게 20선을 이제 좀 실었는데 아 이 뜻하지 않게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성원을 해 주셔 가지고 '뭔가 보답해 드릴 건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뭐 카드도 아니고 뭐 영패 때처럼 뭐 책인데 뭐 그렇다고 뭐 이걸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이미 그 하드 커버를 이렇게 했고 뭐 특별하게 뭔가 추가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어차피 창작 자료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실제 하라는 게 아닌 순수한 지적 호기심과 인문학적 탐구를 하기 위한 분들을 위한 창작 자료. 이 창작 자료로서 인제 8 가지 그 무속 기술을 더 원래 뺐던 그 내용이었던 거죠. 두 가지로 4 개씩 4 개씩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인제 어둠의 무속 기술과 인제 안정의 무속 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딱 되어 있는데 고것도 인제 쪼금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좀 약간 그거를 처음에 팀원들에게 보여드렸을 때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약간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이분이 인제 제목만 보고 이제 한 분이 이제 의문을 하나 품더라고요. 뭐냐면 거기에 어둠의 무속 기술 중에서 남편의 바람길을 잡는 법, 남편을 처벌대는 법 이게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어둠의 무속 기술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사회 윤리 도덕적으로는 인제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안정 아니냐. 예 안정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방편상에서 쪼금 거시기한 게 있습니다. 좀 그런 게 있어요. 인제 고거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거를 설명 들으니까 그분이 "아 그래서 어둠이군요."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지적 호기심, 인문학적 탐구를 위해서 인제 딱 저는 인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것도 인제 조금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맞아. 그리고 인제 요게 인제 태율 목패인데 음 원래는 이거를 인제 벼락 맞은 대추나무 이야기를 하죠. 벽조목 아니면 이제 뭐 동도목이라든가 아니면 천국목이라는 뭐 그런 나무들을 전부 다 인제 귀신을 물리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귀신을 물리친다라는 의미의 기반에 깔려 있는 거는 강한 양기를 상징합니다. 양의 기운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원래는 이 나무판에 이것도 뭐 3, 4 맞춰 가지고 인제 그 삼천양지를 의미를 하거든요. 인제 이 삼천양지라는 것들이 뭐 단순히 이거를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 남존여비 사상이나 막 그런 것들을 뭐 양이 어떻게 3 이고 뭐 음이 어떻게 2냐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 분들은 단순히 그렇게 봤던 게 아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가 천지의 주천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구가 지축이 틀어져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365 일이 아니라 365.24 뭐뭐뭐 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제 그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교차점 그런 것들로 인제 삼천양지 그게 음양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순환을 할 수 조화를 이루고 가만히 유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순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의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상징성이나 그런 것들도 맞추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인제 다른 부분에 이 상징성을 알면은 굳이 인제 그 수치나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인제 그 구조만 좀 맞추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일브 목패도 인제 강한 양기를 상징하고 있는 부분들만 맞춰 가지고 구성을 하면 될 것 같 된다라는 생각에 실제 그 부분들이 가능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인제 굳이 뭐 벽조목을 해도 좋겠죠. 근데 벽조목으로 만약에 이걸 제작을 해서 하잖아요. 네 펀딩 못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게 진품 구하기도 힘들고 이걸 하나하나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더 대중적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제 뭐라고 해야 돼요? 요 아이템 하나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걸로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한 도구를 내가 얻기 위한. 그래서 그리고 어떤 하나의 그 굿즈로서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쉽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액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인제 이 금액선에서 인제 맞출 수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습니다. 나무를 구해서 인제 음각을 하는 거죠. 음각을 해서 인제 원래는 이 안에다가 이 경면 주사를 인제 채워 놓고 이 녹각교 같은 것들을 발라 가지고 악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갈고 막 그런 행위들을 하긴 하는데 그것도 인제 양계를 좀 더 북돋기 위해서 또는 인제 우리가 불교에서의 그 부적을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그 아 독일에서는 개경저만이라는 표현을 하긴 하는데 불교의 개경저만이라는 건 쪼금 다르고요. 저만식이나 뭐 그런 것들이랑 좀 다른데 여하튼 이 부적이 액티브되는 언액티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한 그냥 이 상징물에서 실제 어떤 영적인 힘이 가해지면서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의식 같은 것들을 치릅니다. 그런 의식 같은 것들과 병행해서 해야지 인제 아까 전에 그 경면을 채우고 녹각교를 채우고 뭐 하는 것들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가능한 한 인제 양기를 가장 잘 띠고 있는 그 붉은색 느낌이 좀 인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원목을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강도나 뭐 여러 가지 그 그립감이나 그 실제 내가 이걸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어요. 고려를 해서 그 사이즈나 두께나 그런 것들을 상징에 최대한 맞춰 가지고 이제 좀 뭐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못 맞추더라도 근사치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 이거를 인제 하나하나 인제 개인적으로 그 말피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피라는 거는 생명력을 상징을 하게 되고 말은 이 오화를 의미하거든요. 오화는 이 자축인민진사회 신유술에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정오라는 표현을 쓰죠. 한낮이 가장 밝을 때를 정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오시입니다. 오시의 정중앙이 발을 정자를 써 가지고 정오예요. 그런 이 오라는 것은 12지 중에 말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고요. 역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피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그 생명력과 강한 양기,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파묘에도 그 말피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말피가 무속 처방 용품으로서 처방
그 도구로서 다양한 부분에 활용이 되어지기는 해요. 물론 이제 영화에서는 그 말피를 이렇게 쫙 뿌렸는데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인제 뭐 아무래도 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딱합니다. 그래서 한약재처럼 이렇게 덩어리 지어 있어요. 예. 그게 인제 실제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굳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말피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인제 여기에다가 개별적으로 뭐 그렇다고 뭐 말피를 묻히거나 바르진 않습니다. 인제 그 의식으로 하는 거죠. 인제 해서 인제 일자 맞춰 가지고 목표가 완성되면은 펀딩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합동 리추얼이라마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합동 리추얼이라는 거 하나하나 해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에 해 드린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수량이 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때를 올려 놓고 하지는 못하고요. 그렇게 제가 대형 큰 재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좀 분류를 해서 리추얼을 해서 거기에 인제 그 말피나 인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기를 좀 더 북돋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최소한의 어떠한 그 부분들을 행하고 인제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뭐 그거 이외에 나중에는 인제 좀 뭐 개별 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카페를 통해서 밀당 카페를 통해서 또는 밀당 스토어를 통해서 거기서 이거를 좀 더 정식으로 좀 다른 리추얼을 해 가지고 인제 그 보내 드리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인 부분들이라서 좀 그 펀딩에서는 좀 제외하게 됐고요. 여하튼 인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받으신 다음에 아마 뭐 요런 뭐 이 주머니 같은 것들이 하나 보내 드리게 될 것 같아요. 확정은 아닙니다. 항상 변수는 존재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근데 뭐 주머니 같은 걸 하나 넣어 드릴 생각인데 이제 뭐 종류는 바뀔 수도 있지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인제 그냥 넣고 가지고 다니시면은 돼요. 주머니에 넣고 그냥 가지고 다니시다가 그냥 꺼내 놓고 여기에다가 그냥 얹어 놓고 그 상태에서 인제 경문을 송경을 하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되고 그 기본적인 리추얼 정화랑 그거는 해서 보내 드리니까 그대로 가지고 다니시면서 나머지 인제 수행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요거 자체만으로도 인제 삿된 귀신들이 그 범접하지 못하고 이렇게 삿된 기운들이 그 사람 주변에 인제 이 형성되지 못하게끔 정화를 해 주고 막아 주는 그런 호신부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수행 없이 그냥 이것만 들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뭐 약간 우리가 보통 뭐 액세서리 같은 느낌도 좀 있잖아요. 뭐 정료된 부적보다는 좀 위화감이 덜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충분한 그 상징을 맞췄기 때문에 그 리추얼 도구로서 또는 이제 타일경 경문 수행 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뭐 나중에 인제 제가 타일경 강의를 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제 이 타일 목패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좀 뭐 설명드리게 될 것 같긴 한데 뭐 이 영상에서는 뭐 그러려면 앞에 대전제로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인제 좀 그 핵심적인 부분들만 이제 좀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함이고요.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러고 뭐 책은 아직 안 나왔지만 열심히 편집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 페이지를 좀 그 무속 기술, 어둠의 무속 기술에 대한 부분을 좀 출력을 했어요. 아마 약간 이론 구조? 이렇게 해서 인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뭐 주술로 적을 속박하는 법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 잠시만요. 네. 좀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좀 맞으니까. 뭐 주술로 적을 속박하는 법 뭐 그런 것이 있고 뭐 이렇게 서판은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예 저희 디자이너가 이거를 쭉 읽다가 어 말로 설명하는 딱 안다 내용이 이해는 가는데 직관적으로 딱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몇몇 기술들은 "그림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그려 보겠다. 그렇게 해서 인제 이렇게 그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다는 있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주술로 적을 속하는 법 뭐 이렇게 뭐 우선 쌀기와 집단을 준비한다. 작은 통에 쌀겨를 담고 즙을 잘게 잘라 넣는다. 그 위에 촉촉해질 정도로 물을 조금 뿌리고 뚜껑을 닫고 집밥 응달에 7일간 보관한다. 이 재웅 그 집인형을 재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많이 보셨죠? 왜 옛날 뭐 장희빈 뭐 이렇게 막 사극 보시면은 막 "이런!" 막 그러면서 이렇게 못 받고 막 그러면 그런 것들 이 재웅을 그 재웅의 가슴에 당사자의 사주와 분명 한문을 적은 종이를 끼워 넣는다.
다음에 녹색실로 재웅의 팔과 다리를 각각 7번 매듭을 지어 묶은 후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슴에 녹슨 못을 하나 박아 넣는다.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적을 속박하는 거. 이제 그런 다음에 뚜껑이 있는 작은 나무 상자를 준비해 그 안에 이제 이 재웅을 넣고 그 다음에 이 빈 공간 있죠. 이 빈 공간을 아까 준비했던 7일간 그렇게 보관했던 이제 쌀기와 칩을 잘게 잘라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채우고 뚜껑을 덮어서 단단하게 고정시킨 다음에 흰색 한지로 이제 포장을 하고 이걸 이제 이 나무 상자를 축시에 당사자가 거주하는 집 근처에, 즉 내가 이거 요 당사자겠죠. 집 근처 야산에 묻는 거죠. 출발 전에 태일경을 칠에 독송하는 이유는요. 이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러한 영적인 작업을 한다라는 거를 좀 공표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묻은 산에 이제 이 칠이라는 것도 원래 다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뭐 하나하나 이제 좀 뭐 그냥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묻은 후 산에서 내려와서 큰 도로를 건너서 내려올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옛날에는 작은 내천을 건너기 전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게 있어요. 즉 물이 흐르는 길, 작은 내천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요, 이 천이 흐르게 되면 기운이 한번, 지기가 한번 살짝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역이 갈라져요. 근데 요즘에는 작은 도로 말고 실제 차가 다니는 도로를 과거에는 과거의 물길로 이렇게 현대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현대의 물길이죠. 지금은 사실 다 복개천이라고 그래서 이미 천도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처럼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하로 물이 안 흘러가는 곳이 없는 거예요. 왜? 그 하수도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 상징성이 좀 달라진 거죠. 근데 실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쪽 도로와 저쪽 도로 구획이 좀 나눠지는 경우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 풍수에서는 현대의 풍수에서는 실제 옛날의 물을 지금의 도로 그런 걸로 봅니다. 그 상징성에 맞춰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현대에 맞춰가지고 조금 바꾼 내용이고요. 현대 실개천이 어딨어? 그래서 그러면 한강 건너서 거의 그렇게 뭐 거주처를 저기를 해야 되나 막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좀 상징성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변화를 준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오기 전에 태경을 칠해 독송해야 한다는 거는 그러네 나를 보호한다는 거죠. 혹시나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그 작업을 통해서 따라올 수 있는 이제 삿된 애들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항상, 그리고 어떤 것을 하던 이 태일 목패는 항상 소실한 상태에서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을 할 때도 그렇고 뭐를 할 때도 그렇고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만 나왔는데 뭐 이거를 그냥 창작 소재로 사용을 하려고 되죠. 근데 이거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이 내용까지 포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다른 것들도 그 상징성이 있긴 있는데 요거는 하나 좀 창작자들을 위해서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어 가지고 창작자들을 위해서 이제 소재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은 재웅은 우리가 그 대상을 의미하는 그 프록시입니다. 뭐 사실 뭐 종이 인형이냐 뭐나 그런 것들 다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재웅이 이 집인형이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됐었어요. 옛날부터 활용이 됐었으니까 그냥 그거를 쓰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문제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 집단.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검은 천은 말 그대로 이제 눈을 가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녹색 실로 이제 이 팔다리를 다 묶잖아요. 이 녹색이라는 게, 왜 여러분들이 무속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그 오방기라고요. 이 오방기 중에서 그 연두색 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방기 뭐 여러 가지 의식을 하고 이제 이 제가지 손님한테 와가지고 오방기를 이렇게 둘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뽑으라고 해요. 그럼 딱 뽑았는데 이렇게 해서 뭐 붉은색 나왔다 그러면 노란색 나왔다, 길 막 이렇게 운수대통 막 그렇게 재물은 상승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녹색이 딱 났어요. 녹색이 딱 나면은 다시 해야 된다고, 다시 기도하고 이제 다시 뽑으라고 막 이런 것들 하거든요. 연두색이 약간 그 말명, 그러니까 잡기 그런 것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즉 팔다리를 묶는다라는 게 그 말명으로서 이제 잡기로서 묶는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일을 해도 해방을 놓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검은 천은 눈을 가린다, 얼굴을 가린다라고 했잖아요. 즉 제대로 현실을 보지를 못하게 해서 내면으로 들어가게 한다. 즉 무엇인가 일을 할 때 현실을 똑바로 보고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기분만 보게 만들어. 내 감정만 보게 만들어. 이 세상에 감정으로 해서 안 되는 일들이 사실 비즈니스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감정은 일단 차치하고 일단은 우리가 사회윤리규범, 법률 그런 걸로 처리한 다음에 감정은 그 후에 내서야 되는데 감정만 쓰면 어떻게 되지? 일이 더 꼬여버리죠, 상황이. 예, 감정은 이제 개개인의 각각 사연이 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 검은천으로 한다는 게 이 사람의 감정적 충동에 의해서 실수를 하게 만든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 여기 녹슨못 있잖아요. 녹슨못이 말 그대로 그거는 이제 병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도 될까요? 얘기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나무상점 한지 이런 것들 좀 상대성이 있긴 하지만 이제 조금 창작 자료로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스킵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쌀기와 집단이 있죠. 이 쌀기와 집단은 왜 하냐면은 이게 왜 옛날에 무속 관련된 어떤 뭐 비방, 어둠의 주술, 저주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무고. 무고가 우리가 무속할 때 그 무자를 쓰거든요. 거기에 벌레 충자 이렇게 섞인 걸로 해가지고 그 요 혈 반 안에 벌레를 3마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넣는 그런 한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아리에다가 여러 독충들을 넣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은 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영적인 벌레예요. 무속에서 하는 영적인 벌레인데 이게 실제 벌레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울체되어 있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벌레가 많은 곳은 환경이 어떻죠? 음침하죠. 밝고 환하고 통기 잘 되는 곳에 벌레 껴요? 음침한 곳에 벌레가 그렇게 끼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 무고라는 것이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게 여러 현대인들은 진짜 잘 모르세요. 뭘 모르냐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매주 담가 드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집안에 이렇게 매주 이렇게 다 해 가지고 다 걸어놓은 분들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콩을 삶아가 매주 콩을 삶아서 떡을 쳐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서 뭘로 묶었죠? 집으로 묶었어요. 왜 집으로 묶었을까요? 그때도 뭐 천으로 묶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걸로 묶을 수 있잖아요. 집으로 묶어야지 집에서 여러 가지 세균들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유익균, 유해균이 다 들어가긴 하지만 여하튼 그러면서 이제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집이 어 굉장히 좀 많은 이 여러 곰팡이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이 그래요. 옛날에 초가집 있잖아요. 초가집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원래 그 괜히 그 기와집에서 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 뭐 이 요즘에 뭐 슬래트로 되어 있는 뭐 그런 성면 이야기하면서 뭐 발암 물질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문제긴 한데 그래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초가집이 전부 다 슬래트 집으로 바뀌면서 건강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간 여담인데 뭐 이것도 그냥 썰 풀듯이 우리 옛날에 우리 점쟁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야기 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 집에 감나무 있지?" 그래 딱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픈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있고 "너희 집에 감나무 있지?" 라고 했는데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야기하는 게 괜히가 아니라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 감나무 감이 지저분해요. 그리고 수분을 많이 함유해 있어요. 홍시가 되어 떨어지거든요. 초가집 이 집단 위에 감이 팡팡 떨어지면은 곰팡이 세균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엄청 지저분해요. 이상한 발효 냄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요. 즉 거주 환경이 엄청 안 좋아져요. 그래 가지고 그 감나무가 조금 안 좋았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 제때 다 따더라도 못 따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초가집 위에 떨어지면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좀 괜히 나온 말은 아니에요. 약간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여하튼 이 쌀기와 집단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벌레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작은 통에 쌀기를 담고 집을 잘게 잘라서 넣는다. 우리 발효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인공 숙성이죠. 이렇게 그래서 촉촉할 정도로 그 위에 물도 뿌려. 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 다음에 응달에 말려. 응달에 7일 동안 보관해. 이 진짜 그래서 사실은 좀 환경이 되게 안 좋은 곳들은요. 그래 뚜껑 열어보잖아요. 아마 이거 못 하실 거예요, 실제. 왜냐면은 곰팡이가 현이와사스의 곰팡이 끔찍합니다, 인제. 그런 것들을 인제 넣는 거죠, 인제.
아니 여기에다가 사람 이름 적고 여기다 이 종이에다가 사람 이름 "나 너 미워해." 한 다음에 여기다 빨간색으로 "이름 적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하물며 오죽하겠냐고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모르겠고요. 이거는 효과가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작 자료로서만 이런 것들은 그냥 잘 넘겨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여기 또 두 번째 이 남편의 바람기를 잡는 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번엔 상징 말고요. 이게 왜 어둠의 무속기술이냐면 이 엄지손가락 굵기 이상의 물풀에 나무를 구해서 18cm 길이의 남금 모형으로 깎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의 바람기를 잡는 법이거든요. 처의 바람기가 아니 선생님 왜 남편의 바람기가 있고 여성의 바람기는 없나요? 현대 사회에서는 요즘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 삼첩, 사첩에 대한 부분들이 쉬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능력의 상징이기도 했고 그런 그 문화 현상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튼 그 시대상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남편의 바람기 근데 이게 자 뿌리 부분에 요런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요렇게 해 가지고 인제 무쇠솥에다가 당일 오후시에 무쇠솥에다가 오후시 가장 양기가 강한 시간대 무쇠솥에가 준비된 남금과 함께 껍질을 이렇게 은행 8알, 열매알 이렇게 해 가지고 읽으시면은 돼요. 그런 다음에 인제 보시다 보면은 자 가려야지 인제 책을 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쇠솥에다가 나중에 해서 볶는 거예요. 달달달 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제 그거를 인제 따로 인제 한지 이렇게 싸 가지고 두 가지 방법 원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인제 해 가지고 집 밖에 가서 묻는 게 있고 그거를 잘 해 가지고 집 안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는 여기에는 집 밖에 묻는 걸로 이렇게 방법을 인제 그거에 대한 걸 위주로 해 가지고 인제 원래 베개 밑에다가 넣는다든가 그런 것들 하는데 아무튼 인제 숨기는 것들 집 안에 숨기거나 집 밖에 멀리 나가거나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 점차 남편의 성욕이 줄어들어요. 액도 줄어들게 돼요. 그로 인해서 관계를 맺을 때마다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어 넘치는 성욕을 좀 다운시키는 거죠. 이게 약간 옛날에 현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과거의 주술적인 거세 방법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약간. 근데 화학적 거세보다는 이제 그러면서 인제 점점 이제 관계를 맺을 때마다 당연히 불편하겠죠 인제. 좀 약간 19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인제 이 고개 숙인 남자가 되니 이제 막 의욕도 안 나고 그러니까 뭔가 꺼려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몸이 멀어지다 보니까 눈에서도 멀어지게 되고 점점 인제 바람기가 사라지는. 그런데 이거를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한 분이 인제 하시면서 이게 왜 어둠인지 알겠다고. "그렇죠. 남편만이 사람은 아니었죠." 라고 하면서 인제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제 하나의 창작 자료로서 창작 소재로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아 요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우리 인문학적 호기심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렇게 해서 인제 어둠과 안정 고렇게 해서 4개, 4개 해 가지고 8개 정도로 했고 요게 책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한 100 인제 한 190 페이지 정도 200 페이지 좀 안 되게 그렇게 책이 구성이 될 걸로 좀 생각을 했는데 이 어둠의 무속기술 내용까지 인제 좀 추가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한 200 페이지가 훅 넘어 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인제 책이 인제 구성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운 독서 시간과 호기심이 충족되어지는 그러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책에 대한 내용들, 이 텔 목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떤 구조로 인제 그런 것들이 인제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려 봤습니다. 어 아마 설명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좀 계신 분들이 계신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떠들려니 너무 어색해서 몇몇 주변의 지인분들을 잠깐 초청을 해 가지고 하는데 앞에 다 듣고 계시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오늘날에는 집 근처에 야산이 없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야산이 없을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뭐 어디다가 묻어야 되는지 만약에 창작 자료로
창작 자료를 만약에 그렇죠. 이제 현대가 배경이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자연 녹지 일정 규모 이상으로는 녹지 지역을 둘 수밖에 없어요. 건축을 다 못 인제 건축을 다 못 해요. 온갖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 가지고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뭔가 될 수는 있겠죠. 예, 실제 뭐 그거보다는 뭔가 이렇게 현대판 뭐 시나리오 쓸 때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파트에 사는 분인데 속에서라면은 공원에 묻는다는 아유 그렇죠. 예. 일이니까 예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사실 하나 더 네. 있는데 묻었어요. 네. 묻었는데 그거를 그 저주 대상자가 찾아내 가지고 네네네네. 이제 발견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버린다거나 하면은 저주가 풀리게 되는 건가요? 이미 일어난 그러니까 전해지는 내용상으로는요. 네네. 이미 일어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연속된 피해는 그걸로 방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걸 행한 술자가 인제 좀 피해를 받는다는 게 대상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방어가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본래 있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옛날에 해주는 인제 줄을 푼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중에서는 이건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어떤 기도문이 되게 좀 인상 깊은 게 있는데 뭐 신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불단으로, 신은 신단으로, 임야방냥은 산천으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라는 형태의 명을 내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마치 인제 이 대상이 사라지면 본래 처음에 시발됐던 시발은요. 시작할 시에 발할 발자입니다. 예. 잘 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표현을 인제 좀 잘못했네요. 예. 죄송해요. 자, 처음에 시작되었던 그곳으로 인제 다시 돌아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실 분들은 그 소설 주인공이 이걸 하기 전에 반드시 태울경을 열심히 했었어야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캐릭터 주인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한 이후에 했었어야 하는 거죠. 이제 좀 그나마 인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격파를 할 때 이거 내가 땅 때려 가지고 부셔지면은 베스트인데 그럼 손 안 다쳐요. 다치긴 다치는데 크게 안 다쳐요. 그런데 이게 깡 하고 안 부셔졌어요. 그럼 충격이 다 여기로 오거든요. 그럼 이제 예, 예. 힘줄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약간 그것도 따르실 수도 비슷합니다. 이게 이쪽에서는 약간 기본 상식처럼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네. 주술이 효과가 없어진다고 전하시나요? 부정타는 거죠. 뒤를 보게 됐었을 때 인제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이렇게 배우진 않았어요. 제 해석이에요. 경험상의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감정상의 해석으로 인제 표현을 할게요. 이제 뒤를 돌아본다라는 게 그거에 대한 후회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돼요. 실제 가면은 꺼리낌. 근데 이 꺼리낌이 마음의 빈틈을 타고 그 부정적인 게 영향을 쉽게 줍니다. 그래서 인제 왜냐면 뭔가 작업을 하면은 거기에 여러 이제 대상들이 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심지어 그게 있습니다. 무속에서 복판을 막 하잖아요. 복판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반드시예요. 거의 무속하면은 반드시예요. 넣는 게 있어요. 뭐냐면 뒷점풀이에요. 뒷점풀이를 현대의 여러 이제 학자들이나 아니면 이 무속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잡기조차도 소중히 여겼다, 대접할 수 있는 거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파트가 있어요. 이쪽 업계 실제 하시는 분들은요. 이 뒷점풀이를 하는 게 이 리추얼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영적인 필드가 펼쳐져요. 영적인 필드가 펼쳐지고 당연히 신명들도 오시지만 우리가 저기에서 누구 웅성웅성을 뭐지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처럼 온다라는 거죠. 구경을 한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럼 주변에 이제 결계가 있으니까 못 들어와. 그리고 주변은 다 정화가 됐어. 하지만 저기 뭐지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다 철거하면 뭐 있었지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있던 애들을 잘 오해 없이 잘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뒷점풀이라는 걸 합니다. 행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실제로
그 충청도 지역에서 병굿이라는 걸 하거든요. 미친굿. 미친굿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나중에 이제 단지에다가 막 넣어요. 단지에다가 넣고 법사가 일 끝나면은 어디 특정 장소 가서 땅 파고 묻어요. 그런 다음에 제갓집으로 안 돌아갑니다. 법사는 집으로 가요. 바로.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갓집 갔던 거는 그냥 제갓집으로 안 들어가고 그게 혹여나 따라올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서 약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뭔가 그런 이 뒤를 돌아본다라는 거는 사실은 많은 그래서 창작 자료 중에 그런 걸 넣어도 돼요. 어떤 어설픈 이 막 책 보고 뭐 이거 했던 애가 이걸 딱 했는데 우연히 딱 넘어져 가지고 발 걸려서 넘어져 가지고 뒤를 돌아본 거야. 그래서 귀신을 확 본 거야. 그래서 한참 놀란 거야. 이렇게 해서 바들바들 떠는 거를 어떤 이 재령사 또는 테마사가 딱 보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구제를 해 주는 약간 이런 어떤 소설 소재로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뭐 실제 사례가 아니라요.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뭐 실제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만약에 창작하시는 분이 남편의 바람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주인공이 그걸 폐양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양을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무리? 이거를 이제 남편의 바람기가 다 잡힌 다음에 네. 아예 없애려고 처리를 예예예. 하려고 하는 것? 예.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어떤 거죠? 식으로 이제 뒤를 이어가셔야 되는지. 예.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했네요. 제가 그거 수록한다는 걸 수록 안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일단은 약간의 그 용어상의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회양이라는 거는요. 원래 공덕으로 이렇게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불교에서 기도를 하고 이 기도했던 기도를 통해서 나한테 오는 그 가피 공덕 그런 것조차도 대중들에게 다 되돌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제 그 대승보살의 실천적인 어떤 그 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는 이 승려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아무것도 나에게 쪼금이라도 어떤 그러한 공덕이 있다면 그거조차 인제 대중들에게 다 해 버리겠다. 대중들에게 돌려버렸어. 돌려버려서 생기는 공덕조차도 돌리겠다.'라는 게 회양이에요. 그래서 정말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서 인제 뒷처리, 마무리 보통 무속에서는 그렇게 요 비술에서는 그 나중에 사후 처리 뭐 그런 처방 이후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뭘 하느냐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례에 한해서는요. 이제 쉬운 방법은 거기 나무에 이름 썼잖아요. 그걸 지워야죠. 그거를 지우고 그런 다음에 지운 상태에서 얘를 서울로 치면 한강이에요. 근데 한강에 이제 재료들 다 해 가지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길이를 그런데 좀 잡아야 돼요. 근데 길이를 잡는 거는 여기서 좀 설명하기가 좀 쉽진 않네요. 왜냐면 청기대유 기반으로 해서 길이를 잡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태일경 기반으로 그것도 다 해야 되고 태일경을 7번 독성하고 지우고 다 해 가지고 나가서 이때는 뒤 돌아보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다 원래 되돌리는 거라서요. 형체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주술 도구에. 그런 다음에 한강같이 큰 강에다가 버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 여기가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있어요. 한강이 이렇게 있는데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인천으로 여기 인천 쪽이면은 이렇게 서해로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나는 여기 강서구에 살아요. 가령 이쪽에 살아요. 근데 이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갔는데 여기 마포에서 버렸어요. 마포구에서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집 쪽으로 흘러가죠. 그럼 안 돼. 밑에 김포 가서 버려야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예, 김포 가서 버려야 돼요. 예, 가령 내가 여기 용산에 사는 사람이면은요. 여기 뭐 저기 뭐야 우리 올림픽 그쪽이나 아니면은 뭐 이 반포나 뭐 그런 데서 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살았으면 최소한 마포대교쯤 가가지고 거기에서 즉 이 물이 흘러간다는 건 나랑 멀어진다라는 상식성을 가지고 그냥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는 거에 한해서만큼은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그러면 차라리 더 안전하게 하려면은 다른 지역으로 그냥 이동을 해서 버리는 처리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버리는 것도 괜찮죠. 자, 그런데 내가 아까 전에 여기 용산에 산다고 했잖아요. 용산에 사는데 저기 올라가가지고 가평 쪽 남한강 쪽 그 한강 시원지에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무슨 그 의미는 대충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우리 집에서 멀리 떠나보낸다라는 의미.
요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됩니다. 따로 귀찮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다수 이제 이거 귀찮아서 이제 일반인들은 잘 안 하시고 근데 뭐 창작 소재에서는 뭐 주인공 괴롭히기로 여러 가지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버리려다 잘못 버려서 생기는 여러 트러블들. 그런데 그거를 버렸잖아요. 네, 버렸는데 그 바다 건너뛰기 그 사람이 그걸 주웠어요. 네, 주었어요. 그러면 혹시 어떻게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네, 바다 자체가 대수를 상징하고요. 네. 대수라는 거는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양수, 즉 생명이 생명이 처음 시작하는 지점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 생명의 귀결처이자 시작점 그런 것들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 상당히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게 됩니다. 이거는 손으로 못 쓰게. 아, 그거 주운 거요? 네. 아니 그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걸 주운 걸로 써야겠죠? 좀 그건 창작자의 어떤 상상력에 기반한 뭔가 이렇게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예, 그 초반부에 이제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네네. 하셨잖아요. 네. 그게 책 보고 그냥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네.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네. 스스로 알기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더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게 사실 조금 어려워요. 이쪽에서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좀 어려워요.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물음표예요. 네. 그리고 뭐 부작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감기약도 부작용이 있거든요. 감기약도 부작용을 무시하고 음식도 부작용이 있는데 뭐 나는 예전에 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각각류 알러지가 있다던가 뭐 정말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는 면역력으로 열심히 먹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던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부작용이 나온 거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100% 안전한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비교적 안전한 게 있죠. 비교적 알러지가 적게라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가령 쌀밥 같은 경우에 알러지 있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런 것들처럼요. 근데 밀가루는 뭐 글루틴 그런 거 여러 가지 뭐 우유도 뭐 납치해야지 소화 효소가 뭐 그 소화를 잘 못 시킨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하시면은 좀 잘 주의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읽어야죠. 그래서 조용히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증상이 없고 아무런 체험이 없었을 때가 그냥 그리고 한 100일 정도? 그리고 평상시에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서 내 삶이 뭔가 좀 더 순해졌어. 단조롭고 순해졌어. 그러면은 대다수 좀 좋은 걸로 봐요. 그 경우는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 가지 뭐 후원해 주시고 관심, 성원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관심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